사주명식 작성법 대운 이야기. 자, 우리 사주명식 작성법은 실제는 우리 아시는 분 계시죠? 뭐 아실 것 같고 모르세요? 아시죠? 쌤 아시죠? 진짜. 지금 우리가 이 전화기 다 앱 깔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전화기 앱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만세력 책을 제가 구해다가 드렸어요. 그걸 봐야 되니까,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에는 내가 뭐 벌써 책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때 기준에서 해놨는 건데, 오늘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일단 그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제일 위에는 연주 되죠, 연주. 연주의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춘날 입춘시. 그러면은 원래가 2월 3일 날 입춘이었죠. 얼마 전에 지나가지고 2월 3일 날 밤 11시 10분인가 제 기억에 우리 전화기에 보면 그 우리 만세력에 깔려 있죠. 거기 보면 일진이라는 데인가 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클릭해 보면 나오는데 시간이 거래돼 있었거든요. 그래 띠를 그리 다시 이야기하면 연주라 하면 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띠가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올해의 입춘은 2025년 입춘은 2월 3일 이 밤 11시 10분인가 이랬어요. 여기 이제 지나야 무슨 띠? 을사년 뱀띠가 되는 거죠. 뱀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태어나면 2025년 또 1월 1일부터 해갖고 2월 2일까지 또는 2월 3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태어나면. 그렇죠. 뱀 앞에는 진이잖아. 여기는 그러면 이제 진은 뭐였습니까? 요 기준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025년 1월에서 2월 1일 사이 나면 자기는 다 뱀띠라 합니다. 우리 이 명리학 기준은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 기준은 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 만세력에 생일을 딱 집어넣으면 요 이후라야지 이 을사년 뱀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가 뱀띠 정해지죠. 또는 뱀띠 아니면 갑진으로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매월은 우리 이미 정해졌죠. 월도 입춘이 지나니까 무슨 달? 인달이잖아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준은 매월 초, 입춘은 언제 있습니까? 3일 내지 4일에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매달 절기는 3, 4일에서 한 8일 정도 사이에 매월 초에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 절기가 보면 3월 달에는 경칩이 돌아오고, 그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청명이라는 것이 돌아오고, 이게 있어요. 5월 달에 작년에 입하가 오고, 입하는 4월에, 그죠? 입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언제가 돌아오나, 매월 정기기는 입춘을 시작해서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초에 8일 이 안에 절기가 온다. 그 절기를 지나면 바로 그 달이 된다. 자, 볼게요. 지금 몇 월이죠? 오늘이 2월, 오늘 25년, 오늘 2월 18일이죠. 18일 오후 1시 20분으로 보겠습니다. 1시 20분으로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거죠. 이미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을사가 정해진 거고, 그러면 우리가 2월이면 뭐죠? 인달이잖아. 3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준대로 한다면 3월 한 5일이 지나야 묘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인묘진 사오미가 계속. 그래서 이미 인달이라는 것은 정해졌다. 그러나 천간에 뭐가 될지 모르고. 물론 우리 책 보면 나와요. 책 보면 달력에 보면 있지만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 다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보자. 오늘 무슨 날인지 보세요. 우리
왜냐하면 매일 돌아오는 절기는 이 달력을 봐야 됩니다. 오늘이 무오날이네, 그죠? 18일 무오날. 무오. 매달 요거 달력 보면 요거 나와요. 그다음에 시는 지금 시도 정해졌죠. 1시 반까지는 뭐죠?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는 오시. 그죠?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는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30분의 차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30분 차이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그 경도가 그 차이가 나요. 그 동경점, 일본 동경을 지역을 입지하는 게 아니고 그 동경점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한 30도가 나요. 그게 한 30분, 28분에서 30분, 32분 이런 얘기하는데 그 30분은 우리가 30분 미뤄주는 게 맞다. 지금 이런데 우리 다 30분 차이를 둡니다. 이렇게 이제 사주 명식이 좀 세운 기준을, 그죠? 시간 기준을 아시잖아요. 그 조금 전에 뭐 질문하셨지만 30분 단위로 넘어가고 2시간씩. 그럼 만약에 지금 한 10분만 더 있으면 1시 반이 되는데 또 5시간 넘어가면 자연히 미시가 되죠. 오, 미, 신, 유, 술, 해 돌아가니까. 요 간단하게 해서 연. 그래서 요거는 연, 월, 일, 시가 만들어지는데 2개가 비었습니다. 그죠? 요거 하는 게 이제 또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는 요 앞에 있는, 연에 있는 요 글자가 을경의 합에 의해서 뭐죠? 을경합금이죠. 그죠? 을경합금인데 요 금을 다시 요 금을 생하는 것. 그럼 뭡니까? 토잖아. 예. 토는 무기로 시작되잖아요. 토가 요 인달의 기준에 붙는다. 그렇지. 예. 그럼 무인달이고, 그 다음 달은 요거 다음에 기묘. 맞죠? 기묘. 일에 붙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결국 뭐냐면, 여기서 중요시하는 거는 여기 월천간에 붙는 거, 월간에 붙는 거는 여기 연천간의 글자가 합을 내서 만들어지는 오행을 생하는 글자가, 생하는 오행의 글자들이 달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인달에 올려놓고 차례대로 짚어가면 된다. 그럼 차례로, 그럼 무기, 경신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임계 계속 나올 거잖아. 임계 다음에 또 갑을 계속 나올 거고. 그럼 지지는 여기 아까 무에 여기다 인이 붙었으니까, 그죠? 무인달이 했으니까 인, 묘, 진, 사, 오, 미 이래 붙어 나가는 거죠. 그죠? 신, 유 이래 붙어 나간다. 그럼 2, 3,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붙어 나간다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죠? 이거 선생님 좀 빠르시니까 이해되고.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월천간에 붙는 글자는, 그죠? 월지는 이제 알잖아. 딱 정해져 있어. 지는 알지만 간에 붙는 글자는 그 앞에 연의 천간의 글자가 합을 해서 합화된 오행이에요. 이걸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오행이, 그 생하는 오행의 글자들이 출발의 기준점에 위에 붙는다, 천간에 붙는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게 들립니까? 조금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저는 억수로 쉽거든요. 진짜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것도 똑같은 요령인데 여기는 생하고 여기는 합화된 오행을 생하는 거고, 여기는 시에는 앞에 게 합화된 오행을 거탁하는 거예요. 그럼 쉽잖아. 그런데 극하고 생하고 이제 이게 헷갈린다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는 했어. 그 다음 시청간에 붙을 글자는 조와 똑같은 방법으로 무토와 무게합을 하잖아요. 무게합화죠. 무게합화를 극하는 거. 그건 뭡니까? 수잖아. 수는 임계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임계가 어디에 붙겠습니까? 시가 출발하는 곳. 자잖아, 자. 그리고 임자, 그 다음에 자축, 짚어가는 거죠. 뭐, 진, 사, 오까지 가는 거라. 그러면 임자여서, 그죠? 그 다음에 임계를 시작하는데 개축, 그 다음에 갑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묘가 되겠죠. 시간. 그 다음에 갑을 병진이 될 것이고, 정사가 될 것이고, 병정무잖아. 오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정리하자면 어쨌든 간에 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오행을 생하거나 극하거나 한데, 왜냐면 앞에 있는 거는 먼저 생해서 생하는 글자가 이제 기준점 위에 쓰게 되고, 월은 인달부터 출발하니까 인달 위에 올라가게 되고, 시는 합을 요 앞에 글자가 합을 해서 만들어진 오행을 극하는 글자. 그래 무게합화가 되잖아요. 그 화로 만들어진 이 화를 극하는 글자가 요 이제 이 출발점에 기준에 천간에 올라가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는 임계가 출발하잖아요. 임계가 임수부터. 그래서 임수가 시간은 자치부터 출발하니까 좌우에 올라앉고, 그래 자축 임묘 진사오미를 흘러가면 지퍼가 난 시간까지. 그럼 다음 시간은 뭐 될까요? 다음 시간은 이 오시 다음에 뭡니까? 미시잖아. 미시는 무 다음에는 기미죠. 그렇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예. 그죠?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결국은 2025년 2월 18일 날 1시 20분경에 태어난 아이는 명식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사주 명식 작성법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기준. 여는 입춘. 월은 매월 초에 이 3, 4일부터 입춘 날부터 해서 한 8일 정도까지 안에 매월 초에 절기가 들어서 절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 절기를 지나야 그 월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인달에 요거 지금은 입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이 만약에 3월이라 3월 5일이 다음 달에 이 절기가 와요. 뭐 경칩이가 절기 오는데 3월 만약에 5일이 경칩이라면 5일이 지나야 묘달이잖아요. 인묘달. 요 절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3월 4일 날 태어나면 인달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월은 절기를 기준으로 하고, 여는 입춘을 기준으로 하고, 일은 매일 돌아가는 시라서 그 일력을 보면 되고, 그죠? 시도 이미 자시부터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시까지 12단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2시간 인터벌에서는 그 사이에 어느 시에 태어났는지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럼 그 천간에 붙는 것들, 이건 천간에 붙는 것들은, 앞에 거는 월천간에 붙는 것들은 그 연천간에 있는 글자가 합을 해서 만들어진 오행을 생하는 오행의 글자가 어디 붙는다? 월의 기준이니까 1월부터, 2월부터 붙어야죠. 2월 위에 가도 붙는다 이 말이에요. 어서 있어. 그 얘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나가는 거죠.
앉으시면 됩니다. 이래 차례대로 나가면 되고. 그죠? 여기 있는 거는 시에 있는 시천간의 글자는 어떻습니까? 또 같은 방법이죠. 그 앞에 있는 그 일이잖아. 일천간에 있는 글자가 합을 해서 만들어진 오행을 극하는 거. 극하는 오행의 글자가 그 시에 출발하는 기준천간에 갖다 붙어서 내가 난 시까지 짚어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만 생극. 그죠? 그거만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죠. 생극. 자, 이래 해서 사조명식 작성의 기준을 아는데 대운은, 대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운이라 하면 명리학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원래 뭐 대운이 온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대운이라는 게 이 큰 대자를 쓰고 이제 이 운에 우리 운자를 쓰는데 그 대운이라는 것은 크게 길한 운이 내게 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 주기적으로 흘러가는 운. 그 대운이라는 것은 이 명주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요 사주에 그죠? 기둥줄자 4개의 기둥에 8글자지 않습니까? 사주 8글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죠? 어떻습니까? 대운의 환경이 정해지죠. 대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읽는 게 뭐가 하면 연천간의 글자를 기준해서 양, 남, 여, 순행 요래놨습니다. 양남, 음여, 순행. 이 말이 무슨 뭐라고 하면 연천간에 원래 여자는 을이란 글자는 양이 아니죠. 음이죠. 작년에 갑이라는 글자가 양이었잖아요. 내년에 또 병정이 옵니다. 병화가 병화는 또 양이죠. 그러니까 한 해에 양해가 되고 한 해에 음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해에서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 음의 해에서 여자는 순행하고 이 말이에요. 그 순행과 역행의 기준은 월이니까 환경이라 계절을 말하거든요. 그 계절을 월로 기준한 거죠. 그러면 야는 무인이 월이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은 돼서 올해 양남 음력을 기준하면 그러면 이거는 순행 역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는 양남 음력은 기준은 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올해 여자는 역행 순행이잖아 순행. 그러니까 당연히 순행이죠. 그 순행이란 그죠? 순행은 무토부터 순행하면 기 이게 순행이에요. 경신, 임계 이게 순행이라니까. 가볼 지지도 마찬가지죠. 순행은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이래가 뭐 124일까지 근데 선생님 저기 시작할 때 어떤 데는 보면 1대 있고 어떤 데는 두세부터 이게 뭐 그것도 말씀드리게 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달력에 보면 중간 15일 단위로 오늘 2월 4일이 우리가 뭐고 2월 3일이 입춘이었다면 거기서 플러스 15일 하면 18일 오늘이네. 오늘이 그러면 중기하고 우순가 뭐 이래요. 오늘 그러면 맞게 찾아보면 된다. 오늘 뭐 맞죠? 18일은 딱 15일 뒤에 와. 그래 15일 뒤에 이래 오거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라. 뭐 맞을 거예요 아마. 딱 이거는 뭐 계산 딱 나오는. 그래 되면 절기가 뭔 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순인지 뭔지 맞아요. 맞네요. 그래 딱 15일 단위로 음력은 30일로 딱딱 기준되어 있습니다. 또 30일 뒤에는 그러면 18일이니까 30일 거기서 15일 더 하면 그죠?
그 15일 더 하면은 음력으로 29일이나 30일이나에 따라서 다르지만 15일 더면 아마 3월 한 5일쯤 되겠죠. 3일 5일이나 뭐 어쩜 그쯤 될 거예요. 그래 되면 그때가 맞아요. 그때 되면 거기 뭐야 경침인가 뭐 온다니까. 그럼 그게 아까 이야기했는 월이 바뀌는 거고 요거.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뭐가 바뀌나 하면 위에 대운수가 바뀝니다. 오늘 만약에 태어났으면은 앞으로 뒤로 날짜가 긴 날이 나오잖아요. 긴 날. 나와. 오늘도 시가 지난 날, 지난 날을 보니까. 그죠? 앞으로가 가깝나, 뒤로가 가깝나. 앞절기, 뒷절기 나오잖아요. 그건 아시겠죠? 앞에는 입춘이고 뒤에는 아까 경칩이 온다 했잖아. 그 절기를 놓고 남은 날짜를 가지고 나누기 3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숫자가 대운 수에 해당되는 거라. 그래 이게 큰 의미가 없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그거는 이제 명리적으로 그래 하더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대운 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자 우리가 요 보면 내가 태어난 달은 이거예요. 뭐 여기 0이 되지 그러면. 그냥 누구라도 0, 10, 20, 30, 40, 50, 60, 70 해가 쭉 나가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0에서 10대 이전에 10대, 20대는 이대운의 환경을 받고 30대는 이대운의 환경을 받겠고 이거예요. 그 우리 대운수가 워낙 지금은 앱이 잘 돼 있으니까 대운수가 딱 나오니까 그 나이를 기준해서 그죠? 만약에 1대운이면 뭐 11부터 시작하고 21부터 시작 이렇잖아요. 그 대운을 기준해서 10년 주기로 보지만 지금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대기가. 자, 이렇게 이 대운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연천간에 읽는 글자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죠? 양년에 태어나면 남자가 순행하고 여자는 음이니까 음년에 태어나면 여자가 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음년에 올해는 음년이니까 남자들은 역행하잖아요. 그럼 그 역행이 뭘 역행이라 하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 이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안 어렵죠? 그 이어서 거꾸로 가는 거라. 정안에는 그러면 요거 앞에 거 뭐 있습니까? 정, 병, 그죠? 을, 갑, 개, 임, 신, 경,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어서 확인해 보면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 맞잖아요, 그죠? 아, 이 역행했구나. 그다음 인도, 인전에는 축, 그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유, 그다음에 신, 그다음에 미토가 있고, 그다음에 오가 있고, 이래 그러면 오미, 신유, 술, 해자축. 그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는 야는 10대 어릴 때는 인부터 해서 수로 겨울로 가고 수국으로 수국의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가을로 가고 역행이니까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고 남자아이는 이렇게 가는구나. 여자아이는 그럼 거꾸로겠죠. 아까 여기서도 아까 뭐에서 무기경신 임계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순행나 그럼 지지의 계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봄부터 시작했잖아. 봄, 인묘진 사오미 이래 나갈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가는 거죠. 이 아이 향. 그렇다면 볼게요. 이제 대원 세우는 거는 양남 음료, 순행만 알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역행이다. 그 순행 역행만 알면 대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니까 볼게요. 10년 주기로 오는 큰 것을 이걸 대운이라 한다. 대운. 그걸 왜 명리를 안 배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길한 운이다. 이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운이 온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때 태어난 뭐 요거는 남자겠는데 그죠? 지금 조금 전에 했으니까 역행했으니까 그러면 오행상 왜 됩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목화토 일단 금수 기호로 붙여놓고 보니까
나는 토이지만, 그죠? 내가 토, 그죠? 내가 토잖아, 일단. 토인데, 목은 몇 개고, 목은 하나, 둘 있네, 그죠? 목이 2개 있고, 화는 하나, 둘, 화도 2개 있네. 그죠? 화가 있노? 아, 3개네. 화가 3개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토는 하나, 둘, 지 포함해서 3개 다 있다, 토도. 토도 3개나 있고, 와, 여 적으면 나을 게인데. 와, 금은 없고, 수도 없네. 그죠? 그래, 여기에 다 집중돼가 있네. 이 말이죠. 그러면 무토일간이면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식상이고, 요거는 이제 재성이죠. 그 식재가, 에너지가 없다. 그런 명을 가지고 있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명을 갖고 있으면 거의 이 다가 양의 성정이죠. 그죠? 음의 성정은 없잖아요. 토도 전부 양토잖아.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후가 음바란스 났잖아, 벌써. 음양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가장 중요시 이야기하는 건 중용이거든. 중용되게 해야지. 그 중용되게 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 이제 이렇게 따지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의 성정을 써라라는 거잖아요. 음의 성정을 씀이 이 양의 성정을 중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죠? 양의 지나친 양의 기운을 좀 가라앉히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음의 성정을 어떤 때 써나? 자, 여기 이제 일찍은이 음의 성정이 오네요. 그죠? 그럼 지나친 화기를 잡아주면서 차분히, 그죠? 잡아주는, 저기 이래 되면, 요게 이제 관이고, 요거 이제 인성이잖아. 그죠? 이 관과 이 관인이 내한테 잘나 있었어. 이래 보겠지만, 관인을 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있어야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펄펄 뛰다니면서 공부하면 책 봅니까? 안 그러잖아. 앉아 있어야 되잖아. 이 아이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펄펄 날라다니는 놈은 딱 잡았거든. 딱 요걸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요 명이 아까 임묘진 사오미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는 펄펄 날라다니게.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아까 여자아이는 어떻습니까? 순행하잖아요. 어미니까 순행이잖아. 그 순행 어떻습니까? 인묘진 사오미 목 여름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초년에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중용되게 안 하지, 뭐 하잖아, 지금. 양을 양대로 더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럼 야는 치마마 둘러진 모습 안에 상모습이 모습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원의 환경은 우리 해마다 오는 그 세운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전체 환경을 말하는 거니까. 대운이라는 것이. 그래서 큰 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운이 이것처럼 좋게 흘러가면 그게 이제 이 대길. 그래서 대길이. 이거예요.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대운을 가지고 추가를 하자면 제 책에는 곧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그 대운 보는 법 하면 있어요. 그러면 태운이, 자, 만약에 수가 좋다. 수가 와야지 내한테 좋다. 그럼 가장 수다운 게 어떤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수다운 거. 천지가 같이 있는 거. 천지가 같이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명리 용어로 간여지동이라 하잖아요. 같다고. 천지가 같다고 간여지동이라 하잖아요. 그게 그 오행의 기운이 가장 강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오행이라면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지만은 임자와 개해가 가장 수로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수 기운이 필요하다면 열의 간여지동으로 오는 기운이 가장 좋다요.
또는 나쁘다라면 그게 가장 나쁘다 이거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서로 생활하는 관계로 오든지 이거예요. 생활하는 관계. 그런 게 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쁘고가 제가 표현이 좋고 나쁘고라는 표현은 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운에서 좋은 운이면은 좋고 나쁜 일 때는 더 나쁜 거죠. 그죠? 그 오행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의 오행이 오면 내한테 참 좋아. 예를 들자면 좋다. 그러면은 가장 수 에너지가 강하게 오는 게 좋잖아요. 천간지주로 같이 간여지동 오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오행이 오면 나는 뭐 절단이 안 돼. 그러면 간여지동 오면 더 절단 나는 거죠. 아주 강하게 돌아오니까.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한테 필요하긴 한데 그게 아래 위로 간여지도 들어오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들었을 때. 아니요. 그렇지 그럼 않아요?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정신과 육체잖아.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좋지 않아도 뭔가 좋은 걸 느껴요. 뭔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이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 대운 보는 방법은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신강신약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신강신약은 또 용신과의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신강신약은 원래는 이제 이 중고급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맨 기초과정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기초과정 마지막 것들만 벌써 이제 이미 이런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를 필요하다라는 오행의 글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용신이란 것들이거든. 그래서 용신에 대한 저는 뭐 독학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나 다른 데 가서 배우신 선생님들 보면 용신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용신에 대한 무게를 그렇게 안 둡니다.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수시로 기초 과정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신의 쓰임도 그 용신의 쓰임도 일반적으로 가면 용신이면 다 끝이야 이거잖아요. 용신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내가 뭔가 행동한 게 없는데 복권을 안 샀는데 복권 당첨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 저는 무조건 복권 당첨되려고 하면 일단 사놓고 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그걸 용 쓰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권이 당첨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용신은 복권을 사라. 거의 그게 용 쓰는 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자, 기초 과정은 전반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